그림 존나 어렵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같다. 여러분은 사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심지어 한자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릴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인데 저는 죽을 사자에다가 목숨명 이런 걸 써가지고 죽은 목숨? 내가 태어난 이상 해야 되는 목숨을 건 임무? 좀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 근데 사명이라는 뜻은 생각보다 가벼운 뜻이더라고요. 맡겨진 임무? 뭐 그 정도입니다. 딱히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도 저는 이제 태어난 이상 해야 되는 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중2병 때 하는 생각도 있잖아. 나 왜 태어났지? 이런 거 왜 살지? 그래서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좀 한없이 우울해지거나 막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데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갑자기 무기력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근데 그 시기는 좀 지났죠. 지금은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고요. 그래도 역시나 우리의 곁을 조금씩 맴도는 그런 질문들 아닌가 싶어요. 이게 나는 왜 살지? 왜 그림 그리지? 왜 살아 숨쉬지? 왜 지금 여기 있지? 뭐 이런 거. 근데 지금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괜찮아. 왜냐면은 아무도 몰라. 뭐 이유가 없어요. 우리 뭐 지나다니는 개미나 강아지나 나무나 강이나 바닷속에 있는 미생물들이나 걔네들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사는지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죽을 이유도 없어요. 뭐 살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 인간이 진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야. 그림을 그리잖아? 그 그림을 그려서 반드시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뭐 1억 8로가 되거나 그럴 이유도 사실 없는 거야. 이거를 조금 더 프리하게 생각하면은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한 사람의 몫을 하고 뭐 대학교를 다녀야 되고 사회가 맞춰놓은 어떤 멋진 사람? 그런 거를 할 필요도 솔직히 없어.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그냥 사람들을 조금 통제하기 쉽게 만든 어떤 거야. 사실 우리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의미라던가 이유라던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자유로운 생각으로 봐봐. 우리가 사실 추구했던 게 허상이 90%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돈을 잘 벌어야지,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집을 사야지,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좀 그 허상일 확률이 높다. 물론 본인이 진짜 원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허상 아닌데 우리가 계속 어떠한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하잖아. 보통 처음 그림 시작했을 때는 그림 좋아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점점 그려 나가면서 인터넷을 보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다른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을 접하면서 조금 다른 목표가 자꾸 생기잖아. 그림으로 전시회 해야지, 부스 내서 초존재 부스로 돼야지, 팔로워 늘려야지, 좋아요 막 3만 10만 찍혀야지, 요런 것들이 자꾸 붙어가면서 우리가 되게 불행해지잖아. 솔직히 그림 그냥 순수하게 그릴 때는 재밌잖아요. 이 재밌다 벅벅벅.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신경 쓰이고 불안해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인기 있는 그림 그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에 되게 시달리게 되잖아. 결국 그게 남들을 보고 만들어낸 허상의 목표에 되게 시달리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더 시달리죠. 내가 진짜 뭐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니까 요즘 젊은이들 공통점 그거잖아. 인스타그램 그런 SNS 보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걸 자꾸 따라하려고 그래. 남들이 막 탕후루 먹어, 두바이 초콜릿 먹고, 차 좋은 거 사고, 호캉스 가고, 오마카세 가고, 그거 보고 헐 나도 해야겠다 하면서 막 휙휙 휘둘리는 이유가 뭐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니까 휘둘리는 거거든요. 나는 저거 딱히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다면 그거 안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자존감이 되게 약한 사람일수록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 되게 많이 하고 자기 어필 자꾸 하고 그러면서 마음 받고 나도 저 사람이랑 좀 비슷한 행동을 했다 하면서 위안을 얻어. 나 그래도 뭐 보통 사람 평균처럼 뭐 사는 거겠지? 하고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 잠깐의 불안감을 달래는 거지. 결국 그것도 허상이지.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허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휘둘리는 존재예요. 에고랑 이드라는 게 있잖아. 우리로 치면은 팬아트 그리면은 팔로워 느네? 나도 그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요런 식으로 갑자기 따라하게 되는 거. 팔로워 늘리려면은 야한 거 그려야 돼 하면서 막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데 야한 거를 그린다던가 좀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허상을 인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는가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에고랑 이든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 엄청 철학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쪽 아무것도 지식이 없습니다. 에고,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진 욕망입니다. 이드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좀 고유 개성 같은 느낌? 순수한 욕구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슬슬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감이 오죠. 여러분들의 순수한 욕구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나 노란색이 좋아 라던가 단 게 좋아, 나는 산책하면서 찬바람 쐬면서 길을 멍하니 걷는 그런 게 좋아 같은 그냥 좋은 거. 여러분들이 딱히 남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원래부터 좋아했던 거, 그런 것들 에고 같은 거 그거지. 여러분들이 물론 순수하게 집을 가지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다른 거. 저 사람 팔로워가 10만 명이네? 나도 팔로워 10만 명 돼야겠어. 이런 거. 저 사람 뭐야 페라리 뽑았잖아. 나도 페라리 뽑아야겠어. 돈 빌려야지. 이런 거. 막 SNS 보니까 저 사람들 다 크리스마스에 남친 여친 다 있고 데이트하잖아. 나도 만들어야겠어. 이런 거. 하여튼 환경으로 만들어진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메네라가 오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런 욕구에서 오는 메네라가 있다면 에고에 휘둘릴 때 되게 많이 메네라가 옵니다. 여러분들로 치면은 딱 그거죠. 저 인기 얻고 싶어서 팬아트를 매일매일 그리고 있는데요. 팬아트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그림 진짜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팔로워가 늘긴 늦는데 제가 그리고 싶은 걸 안 그리는 것 같고 이거 에고에 휘둘릴 때가 딱 이거죠. 우리가 그런 거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뭔가 사거나 행동하거나 한 다음에 조금 공허해져. 나 갖고 싶은 거 가졌다. 근데 뭔가 공허한 이 기분 왜일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에고에 너무 치우쳐서 내가 갖고 싶지 않았는데도 충동적으로 뭔가 한 경우에 이제 좀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드에 집중할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미친 듯이 하는 거. 예를 들면 게임 원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일단 순수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는 거에 너무 집중해서 자기 그림에 완전 빠져버리는 경우도 이드에 치우치는 경우죠. 혹은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해서 하는 취미생활이라던가 그리고 싶은 것만 작작 그린다던가 그런 것들. 그런 거가 이제 이드인데 이렇게 들으면 이드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드에 치우쳐도 뭐 나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는 거니까. 대신 치우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 아까 말했잖아. 게임 회사에 입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어. 근데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그림으로 돈을 벌려면은. 근데 이드에 너무 치우쳐서 취업할 생각, 면접 생각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미친 듯이 하다가 취업을 영원히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균형을 맞추면서 사는 거야. 이드에 너무 치우치면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자고 싶을 때 그냥 잠 자고 계속 좋아하는 것만 하고 딱히 사회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또 우리는 이드에 치우쳐서 그림 그리다가도 근데 나 그림으로 돈은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림이 더 팔릴까 고민하기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에고 중에서도 허상 같은 게 있잖아. 에고가 전부 다 허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에고도 중요해요. 내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해내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에고에 조금 휩쓸렸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하다 보면 되게 재밌을 수도 있거든. 나의 엄청난 경력이 되기도 하고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스킬을 배우기도 하고 사회화 능력도 되기도 하고 얻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무조건 에고는 나쁘고 이드는 좋은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균형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고 돌아가서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되는 것. 나 왜 그림 그려?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제가 갑자기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즘 이제 저도 메네라가 와가지고 요즘 너무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작업을 잘 못하다가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과학하는 이제 궤도님 있으시잖아요. 영상이 있는 거야. 근데 궤도님의 본 방송이 아니라 3명이 나오고 2분이 궤도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궤도님은 왜 과학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나요? 이제 사명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나요? 이
이 과학을 알려주면서 뭔가 더 하고 싶은 일이라던가 막 도달하고 싶은 거라던가 막 목표라던 게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랑 과학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라고 했어요. 뭔가 이걸로 엄청난 걸 하고 싶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사람들이랑 과학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좋다. 짧은 클립이에요. 그걸 듣고 약간 머리가 살짝 띵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계속 휘둘리고 있던 거예요. 빨리 유명해져서 뭐라도 더 해야 되는데 전시회라도 한다던가 책이라도 낸다던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했지. 근데 다시 돌아가서 나 왜 그림 그렸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인기 쓰려고 그림 그린 건 아닌 거야. 저는 왜 그림을 그렸냐? 저는 일단 캐릭터 디자인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그림에 녹여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이 캐릭터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라는 코멘트를 보는 게 정말 좋았어요. 내가 그림에 담은 메시지나 이런 걸 다 알아주셨네. 재밌다. 근데 이제 SNS 같은 것도 하고 자기 PR 같은 것도 하고 여러 회사들이랑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걸 잊어간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에고에 치중이 돼서 그림이 딱 이제 막히는 거야. 그림이 뭔가 재미가 좀 없어지네. 머리가 괜히 아프고 무기력한 것까지. 무기력한 게 정말 컸어. 진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재밌죠? 이러는 순수한 감정으로 그림 시작했는데 나 또 에고에 휘둘려 버렸잖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저 딱히 유튜브에 엄청난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그림 이야기하고 정보 전달하고 저 매네라 오고 여러분들 위로해주고 여러분들 매네라 오면 내가 위로해주고 그냥 이 정도만으로 난 정말 만족했어. 근데 이제 세상에서 계속 SNS랑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야 이 사람 봐봐 100만 팔로워야 뭐 이런 것도 자꾸 보여주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진짜 또 소중한 걸 잊은 기분이 들어.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이유는 진짜 거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림 아이디어 보여주고 이거 재밌죠? 이게 진짜 저의 사명이라면 사명이겠죠. 그림을 그릴 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기 있으면 좋지.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돈 많이 벌면 좋지. 근데 많이 안 벌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림 그리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즐겁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은 진짜 끝이 없거든요. 에고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에고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는 생물이잖아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살아남는 그런 종족이잖아요. 멈춰있는 종족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고 같은 게 있어요. 계속 인간한테 뭔가 부추겨. 야, 너 더 잘하고 싶지? 더 부자 되고 싶지? 야,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겨서 인간을 더 발전시키게 만들려는 성향이 크거든요. 에고 이놈이 완전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다 가진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간중간에 자꾸 멈춰서 뒤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 계속 앞만 보고 가다가 도대체 이 그림의 끝은 어디야? 가장 욕구가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건 어떻게 찾아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이거 남들이 절대 알려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거를 뭐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말아요. 죽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예술가 분들, 미술가 분들 전시회 가면요. 말하는 게 다 똑같아요. 거의 죽는 순간까지도 그림 존나 어렵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기엇 같다. 이래. 전시회 마지막 다락 정도 보면은 마지막에 그가 남긴 일기 좀 이런 느낌으로 있고 그림 죽은데 어렵다. 내가 그리고 싶은 건 언제 그릴 수 있을까? 진짜 이렇게 다 끝나.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공통일 거예요. 돈 많이 잘 벌고 어떤 CEO든 뭐든 그 사람들이라고 뭐 정답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퍽퍽. 인간은 원래 끝이 없는 생물이에요. 멈출 수가 없는 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모르겠고 목표를 모르겠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다 몰라.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나의 목표는 이거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바뀔 수도 있고 틀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에 충실하는 게 되게 좋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당장 강아지를 그리고 싶어? 그럼 강아지 그려야죠. 나 밖에 나가서 갑자기 크로케 하고 싶어. 이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진짜 괜찮아요. 인생은 원래 그래요. 인생은 결국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너무 허상, 남들이 만들어준 목표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꽤 마음에 드는 이야기인데, 냉정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이론도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실험자한테 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누르세요 라고 했어. 네 알겠어요. 여기에다가 뇌파 측정하는 기계를 달고 말이죠. 나는 4시에 눌러야지 이라고 딱 생각하고 딱 눌렀어. 근데 뇌파를 조사해보니까 4시에 띡 누르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 생각을 했대. 예를 들어 뭐 3시 59분 50초쯤에 뇌가 이미 생각을 했대. 나는 4시에 생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뇌 신호가 있었대. 그래서 사실 우리는 뇌가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 걸까? 뭐 이제 이런 느낌의 실험이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남성향, 여성향 이야기 아나요? 좀 여성향은 관계성,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케미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남성향은 이제 뭐 사건이나 전개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거. 액션, 무협 이런 거. 물론 이제 남성과 여성을 완벽하게 나누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맞냐에 따라서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래. 호르몬에 따라서 내가 뭐에 더 끌리고 이게 또 달라진대. 그리고 우리 호르몬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잖아요. 우울해지는 것도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많아. 호르몬에 우리 지배당하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도 다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면은 뭐야?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개성이라는 것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설계돼서 좋아하는 거라면 결국 내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는 건 뭐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뇌에게 조종을 당하던 호르몬에 조종을 당하던 근데 결국 이게 나니까 나라는 거는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싶은 거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은 여러분들밖에 못 그리거든요. 우리가 결국 뭔가 그리고 싶은 거는 있잖아요. 이 이유는 당연히 모르죠. 사람들마다 이런 걸 그리고 싶어하고 토끼를 그려도 귀엽게 그리고 싶어하고 멋지게 그리고 싶어하고 털 묘사를 잘하고 싶어하고 조명을 잘 쓰고 싶어하고 이게 정말 다 갈려. 진짜 같은 그림체라는 게 없잖아요. 뭐 비슷한 그림체는 있겠죠. 완벽하게 흡사하고 똑같은 그림체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은 여러분들밖에 못 그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싶은 걸 그리면서 이거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물론 이런 걱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있죠. 그리고 싶은 거를 깡깡 다듬어가지고 사람들도 좋아하게끔 대중들도 좋아하게끔 만드는 건 물론 가능하죠. 근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거에 대한 본질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때부터 좀 에고에 휩쓸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하는 게 좋아. 저 토끼가 그리고 싶은데요. 토끼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토끼를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토끼 그리고 싶은데 요즘 사람들은 고양이를 좋아해. 그냥 고양이 그릴래요. 이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토끼는 그래도 메이저한테 바퀴벌레 그리고 싶어 하면 어때요? 그래도 바퀴벌레를 그리셔야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토끼 그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메이저하다는 건 뭐야? 그거를 그리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블루 아카이브 봐봐요. 블루 아카이브 팬아트 몇 억 개 아닙니까? 그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렇게 메이저한 장르에서 나 혼자 갑자기 바퀴벌레 그려. 이러면 진짜 이건 개성이에요. 개성이 됩니다. 물론 그건 있겠죠. 바퀴벌레를 그리되 남들이 찾아보지도 않을 만큼 막 진짜 징그럽게 그리고 막 끔찍하게 그리고 미완성하고 그림 막 올리지도 않고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노력도 안 해. 이러는 거는 잊혀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좀 노력해야죠. 나 바퀴벌레가 이렇게 귀엽고 깜찍할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 거야 하고 대중들에게 섞고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메이저 장르를 따라가야 되나요? 이 생각 안 해도 되는 이유예요. 굳이 그 레드오션에 뛰어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근데 대중들이 보게끔 다듬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취미라면은 진짜 오케이. 근데 우리는 보통 인정 욕구라는 게 있죠. 과시도 하고 싶고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안 하고선 사람들이 내 그림 안 알아봐줘. 이거는 안 돼요. 모두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는 그림을 사람들이 그냥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거는 도둑놈 심보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계속 주절이지만 저의 옛날의 사명에 대한 생각은 이랬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행동이 있어요. 남들한테 알려주고 공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강의 같은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왜 이런 거를 제가 좋아하게 됐냐? 그냥 순수하게 진짜 그냥 좋아해요. 사람들이 제 그림 보고 헐 저도 이렇게 그리고 싶어졌어요. 캐릭터 디자인 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군요. 이런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나 덕분에 그림 그리고 싶어졌다. 이런 댓글 진짜 많았거든.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는 남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살면서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잖아요. 가족한테도 줄 수도 있고 친구한테 줄 수도 있고 인터넷에 누군가에게, 내 채널을 어쩌다가 알고리즘으로 본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 사실 본인은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달까? 각자 한 명의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거든요. 조금 더 정확한 사례를 말한다면은, 제가 옛날에 참여했던 게임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런 댓글도 달려요. 저 옛날에 신인 선생님이 참여했던 나이트 크로니클 보고 게임 원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취준생 하고 있어요. 라던가 서쿠에서 부스를 내다 보면은 저 옛날에 그 그림을 진짜 좋아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전 절대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유 죽겠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내 그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 개망했어, 일단 올려두고 삭제하던가 해야지 하고 던져버렸던 그런 그림들. 근데 그 그림을 좋아해서 저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나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 몰라. 예술이라는 게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블루피리어드 그 미대 입시하는 만화인데, 거기서도 그림이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달라질 수 있다고. 너한테는 가치 없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그게 세상에 나오고 흐름을 타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깊게 와닿거나 해서 그 그림이 갑자기 엄청난 값어치를 띌 수도 있다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 같아요. 자기 자신이라는 게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사소한 인간 같지만 남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는 그림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의 힘은 진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그림이 살짝 못나 보여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강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알폰소 무하랑 백종원 씨가 좀 롤모델 같은 거예요. 백종원 씨가 요리도 되게 잘하고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엄청난 사장님이시지만 계속해서 남들에게 레시피를 공유해 주려고 하고 힘든 시장 같은 거 막 살리려고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알폰소 무하도 그림을 엄청 센세이션하게 그리셨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만든 패턴이라던가 도안이라던가 예술에 관한 기록 같은 걸 다 남겼어요. 다 남겨서 그냥 줬어요. 님들도 이렇게 그려봐, 도움이 되면 좋겠어. 바쁜 현대인들, 바쁜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도 예술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게 이제 무하 씨가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름다운 걸 만드시려고 했어요. 예술이라던가 사치품, 아름다운 것, 디자인된 것, 귀족들만 누리고 부자들만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만든 그런 비법 소스,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남겼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심지어 알폰소 무하 엄청 나중에 떴어요. 40몇 세쯤에 그때서 뜨셨거든요. 내가 이제서 데뷔했는데, 이제서 빛을 받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남들한테 다 주고 간다고? 왜냐면은 주신 다음에 자기의 조국을 위한 그림을 그리러 가셨어요. 이제 본인의 이제 조국이 힘든 상황이고 좀 잊혀져 가고 이런 거를 알리려고, 슬라브 연대기 작업하려고 그 아름다운 비법서를 그냥 두고 갔어. 와, 너무 가슴이 아려. 와, 저렇게 힘들게 올라갔을 텐데 어떻게 저거를 남들한테 다 주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럴까? 솔직히 어렵잖아.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하는 것도 있고, 조금이나마,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조금이나마 위로되면 그걸로도 전 좋아요. 제가 엄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힘든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번아웃 올 거고, 에고에 휩쓸려서 엉엉 울기도 할 거고, 열등감도 느낄 거고. 근데 제가 말했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은 그 맨헤라의 기간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메네라는 자기 성찰을 하면 할수록 좀 기간이 짧아진달까. 메네라 기간이 아예 없을 순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어서. 왜냐하면은 저는 1년 동안 그림을 잘 못 그렸거든요. 1년 반 정도? 그동안 진짜 괴로웠거든요. 나 괴로웠으니까 다른 사람은 좀 덜 괴로우면 좋겠어. 원화가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제 정보가 많이 없었고 게임 그래픽 학원이란 것도 거의 없었죠. 한 3개 있었나? 학원비 70만 원이었고요. 그때도 많이 힘들었죠.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분들도 있고 같이 작업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도움 줬으니까 저는 지금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또 돌고 돌고 돌아서 이게 또한 저의 사명 같은 게 아닐까. 남들에게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주는 거.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른 분들 이제 장난으로 유튜브 몇만 명 목표예요. 10만 명 가자, 막 50만 명 가자, 막 이런 거 물어봐도 저 유튜브 딱히 목표가 없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봐주면 좋겠죠. 더 힘든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그림 열심히 그리는 모습 보여주기만 해도 나도 그림 열심히 그려야지. 이거 당연히 이미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리는 그림들 다 다른 분들에게 보고 댓글은 좀 안 달리지만 나도 저렇게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됩니다. 즐겁게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다